이번에는 서로 다른 대기압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대기압과 황사 사이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대기압의 차이로 생기는 것이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이에요.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기압 이상이면 고기압, 1기압 이하이면 저기압, 이런 식으로 나눌까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떤 하나의 수치에 의해 절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하는 양이랍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대기압이 높은 곳이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대기압이 낮은 곳으로 정의하죠. 어느 지역의 대기압이 1013헥토파스칼보다 낮은 990헥토파스칼을 가리켜도 근처의 대기압이 990헥토파스칼보다 낮으면 고기압이 되고 어느 곳의 대기압이 1150헥토파스칼을 나타내어도 주변의 기압이 그 이상이 되면 저기압이 되는 것이죠. 고기압인 곳은 기압이 높은 곳이니 공기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반면 저기압인 곳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고기압인 지역은 누르는 힘이 강해서 공기가 아래로 눌리고 저기압인 지역은 그 반대가 될 거예요. 고기압 주위의 공기는 기압이 높으니 아래로 하강하는 힘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고기압 공기는 스멀스멀 기듯 지표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다가 가운데 저기압 지역에 이를 거예요. 저기압 지역은 공기가 희박하니 고기압 지역의 강력한 공기 세력에 떠밀려서 떠오르는 힘을 받아요. 바깥의 고기압 지역에서 안쪽의 저기압 지대로 이동하는 공기는 U자형의 경로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고비 사막지대나 몽골 지역에 이와 같은 기압 배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고기압 지역에서 밀려 내려온 공기가 지상을 스쳐가며 모래를 담겠죠. 그러고는 안쪽의 저기압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상공으로 상승할 거예요. 모래가 공중에 떠 있으니 이때 바람이 가세하면 어떨까요? 모래는 바람에 실려 신나게 날아가겠죠. 바람의 방향이 한반도를 향하면 한국으로 모래가 날아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사인 것이죠. 황사 현상이 일어나려면 모래와 황토알갱이가 잘게 부서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런 환경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요? 여름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가을은 봄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식물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는 계절이며 겨울은 추운 기온 탓에 흙이 얼어서 뭉쳐있기 마련이죠. 이와 달리 봄은 어떤가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얼어있던 지표가 녹아 부서지면서 떠오르기 좋은 미세한 모래와 황토로 변하죠. 그래서 식물이 왕성한 생장을 시작하지 않은 이른 봄에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예요. 봄에 황사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는 것일 뿐 다른 계절에는 절대로 황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언제라도 기압 배치가 적절히 따라준다면 황사 현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